반갑습니다. 토익 스피킹 입문 공략 과정을 함께하게 될 저는 토스의 김소라입니다. 자, 지난 오리엔테이션 강의에 이어서요.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파트별 공략법들을 저와 함께 세세하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자, 우리가 본격적인 시험 대비에 진입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파트 1이 단순한 지문 읽기라고 생각을 하셔서 학습을 아예 안 하시거나 아니면 강의를 건너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토스의 과정이 입문부터 여러분들 레벨 8까지 있거든요. 자, 8까지 있는데 제가 파트 1의 강의 비중을 좀 높여서 진행하고 있는 편이에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나 아니면 문장이 읽기가 안 되는데 후반부 파트에서 그림을 묘사하거나 아니면 경험을 전달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단어 단위부터 학습한다라고 이번 파트에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올바른 발음과 그리고 강세법에 맞추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의도 그대로 영어답게 구사하실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순한 암기 과목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학습이든 기본적으로 암기 베이스로 시작이 하게끔 돼 있잖아요. 영어 회화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들 취미로 영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단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다루게 될 첫 번째 자, 지문에 대한 유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사 안내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난 몇 년간 토익 스피킹 그 기출을 제가 좀 통계를 내보면요. 행사 안내문이 역시 부동의 1위로 자, 빈출도 1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날씨 안내도 마찬가지인데 소위 우리가 일기예보라고 부르죠. 자, 일기예보도 거의 매주 한 번씩은 꼭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출제 빈도율이 매우 높은 지문 중에 하나이고요. 교통 안내도 마찬가지고 어떤 유형이냐면은 교통 정보를 보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나운서나 아니면은 MC 혹은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 밝고 자신 있게 읽어 주시면 좋겠죠. 자, 발화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우리가 이 각각의 유형에 대한 예시 지문들을 이따가 좀 살펴볼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예시 지문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유의미한 게 나중에 우리가 지금 공부했었던 것들이 시험에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그 지문 자체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진 않지만 각각 유형에 따라서 정형화된 어떤 어휘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인 멘트들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지문을 본다고 할지라도요. 자, 유의미하다라고 제가 감히 단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안내문을 보기에 앞서서 모든 파트 1 공통적으로 시작되는 인사 안내 멘트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인사조에 해당되는 멘트들을 조금씩 우리가 읽어보면서 입을 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만한 단어들은 없을 거예요. 자, 기본적인 인사법들이죠. 이거는 이제 시험이랑 또 크게 상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인사라는 것은 자,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외국어를 배우든 처음에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학습하는 것들이 다 인사말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씩 쭉 저랑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못 읽고 계셨는지 스스로 한번 자가 판단을 자,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헬로우라는 인사말들은 우리가 외국인은 처음 만났을 때 또 많이 쓰는 어떤 이 기본적인 인사 멘트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름절에 강세를 주는 실수를 많이 또 범하고 계시죠. 자, 헬로우는 영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헬로우. 헬로우가 아니고 뒤쪽에 이음절에 강세를 줘야 되는 건 보이시나요? hello라고 읽으시는 게 맞아요. hello. hello예요. hello. 자, 이건 제가 쪼잔하게 꾸는 게 아니고 모든 영어 단어에는 어떤 하나의 음절에만 주강세가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정한 법칙이 아니겠죠? 자, 그건 이제 원래 영어의 법칙상 정해져 있는 어떤 룰인데 자, hello라는 단어는 어디라고요? 자, 이음절의 강세를 꼭 주셔야 돼요. 자, 처음에 우리가 파트 1에서 인사 멘트로 시작이 된다 그랬었잖아요. 어떤 지문이 대부분의 지문들이 인사 멘트로 시작을 돼요. 그런데 인사에서부터 뭔가 영어를 읽는 게 허접하다라고 느껴진다 그러면은 채점자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와르르 여러분들 스스로도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처음에서부터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손에서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읽으신다고요? hello 하시면 돼요. hello. hello가 아니고 hello. hello. 자, 따라오고 계시죠? 계속 다시 hello. hello. 자, 아래 멘트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소 긴데 뒤에가 저기요. 신사숙녀 여러분들. 자, 칭할 때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읽거든요. 대부분이 Ladies and gentlemen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 믿을 수 없겠지만 요 그대로 읽으시면 또 약간 그럴듯한 소리가 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환영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들. Welcome ladies and gentlemen 이라고 돼 있죠. Welcome ladies and gentlemen. 자, gentleman 아니고 gentleman 하시면 돼요. gentleman. Welcome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ladies and gentlemen. 자, 모음 사이에 여러분들
NT가 사이에 있을 때 그 강세가 앞에 왔었다라는 전제하에요. 모음 사이에 NT가 올 때도 T가 그 유음화 처리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gentleman이 아니라 T 소리를 안 내는 게 맞습니다. 다시요. 우리 처음부터 Welcome,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ladies and gentlemen. 그리고 welcome이 아니고 welcome이라고 돼 있죠. 자, 노란색으로 표기된 것들은 다 강세 표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뭐 PDF로 학습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하실 때도 소리내서 자꾸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색칠을 해드렸는데 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침에 하는 인사법이 뭐였었죠? 굿모닝이라고 알고 계시죠? 굿모닝. 그래서 마치 굿의 받침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읽으시는데 얘를 약간 연음 처리하듯이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강세가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good morning 아니고 good morning 맞아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자, 그래서 우리말 음절로 가장 가까운 것은 근이 되겠네요. 근. 굳이 적자면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자, morning 할 때도 morning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자꾸 morning 이러잖아요. 빨리 읽다 보면 그 morning 이러는데 morning이 아니고 more 하셔야 돼요. 더 할 때처럼 more.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자, 아침 인사. 그 다음에 자, 오후에 하는 인사를 뭐라 그러죠? good afternoon이라고 그러죠.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자, 얘도 굿이 아니에요. 받침이 있는 게 아니고 자, 이거를 한 단어처럼 띄어쓰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이어서 good afternoon. 자, good afternoon. 오후 할 때는 강세가 또 뒤에 들어가죠. afternoon.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전이면은 오전이 시간상 먼저니까 앞에 강세. 그 다음에 오후는 시간상 뒤에니까 뒤에 강세. 그래서 그렇게 된 건 아닌데 그렇게라도 이제 외우시면 좋다라는 거죠. good morning 앞에 강세, 그 다음에 오후는 뒤에 good afternoon. 자, 눈. 자, 뒤쪽에 있어야 되었고 good afternoon 안 돼요. good afternoon 안 되고 good afternoon. 눈. 자, 요거 참고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저녁 인사는 good evening이라죠. good night은 잘 꺼지라는 뜻이잖아요. 잘 자라는 뜻이고, 자, good evening 해야 돼요.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좋은 저녁입니다. good evening. 자, 얘도 제가 그라고 쓴 거 보이시나요? good evening 아니라 good evening. good evening. 자, 그 다음에 감사를 표할 때 thank you라고 많이 얘기했죠. thank you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thank you가 아니라 thank you. Thank you. 자, 우리 중국어에도 성조가 있듯이요. 영어에도 강세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요. Thank you. Thank you. 그 다음에 자, attention은 이건 안내방송 유형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멘트예요. attention 하면 집중하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의미가 집중하라라기보다는 뭐 고객님들한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 그 안내방송을 시작하는 멘트 중에 하나이죠. 자,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Attention please 하면 돼요. Attention please. Attention please.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들. Attention please. Attention please. 자, please 할 때도 혀가 윗니에 닿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발음 강세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셨을 때 나는 발음이 좀 취약하다, 심각하게 취약하다 하신 분들은 반드시 돌아가셔서 발음 강의 훈련 파트를 따로 듣고 오셔야 돼요. 강의가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자,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니신 분들, 그거 안 들으신 분들도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테니까 자, 이거 보세요. 자, please 할 때 L과 여러분들 뭐랑 구분해야 돼요? R이랑 구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please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문장 단위로 우리가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시거나 하면은 예를 들어 L과 R 를 구분을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리 할 때 자, 혀가 윗니에 닿아야 돼요. L은 윗니에 닿아야 되고요, 혀가. 그 다음에 R은 윗니에서 혀가 떨어져야 되는 음가이죠. 자, 다시 please 해보세요. please. 부탁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부사잖아요. please. attention please. attention please. 발음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자, 여러분들 한번 소리내서 쭉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모를까 봐 제가 학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읽으시는 게 영어답게 읽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도 아, 저 사람이 영어로 인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시게끔 자, 올바른 강세법과 발음법에 맞게끔 읽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단순한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꼭 인사 멘트가 아니더라 할지라도요. 자, 연습을 조금만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행사 안내문을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빈출, 어휘와 제가 멘트들이 따로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문이 똑같이 출제가 되진 않지만요. 한번 나왔었던 단어들은 다음 시험에 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사 안내문의 성격상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단어들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지문을 보기에 앞서서 자, 단어 단위로 한번 볼까요? performance. 자, 이거는 공연 안내문이라는 지문이 또 있어요. 공연 안내문이 결국엔 행사 안내문 중에 하나이겠죠. 공연 안내문이라는 지문 유형 자체를 출제하는 이유는요.
제가 출제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단어 자체를 응시자들이 제대로 읽으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performance. 대부분 어떻게 읽을까요? 또 이름절의 강세를 많이 줘야 합니다. performance. 자, 왜 그러냐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쓰던 외래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외래어를 그냥 일상에서 읽을 때 강세를 주면서 읽지는 않거든요. 한국식 발음으로 performance. 어느 음절에도 힘을 주지 않고 동일한 소리를 부여하게끔 돼 있죠. 자, 저도 그래요. 저도 한국 사람끼리 얘기할 때는 그냥 퍼포먼스라 그러지 너 나랑 같이 퍼포먼스 보러 갈래?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자, 그런데 자, 언제까지나 영어를 말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 음절의 강세 줘보세요. 여러분들도 performance, performance, performance 아니고 다시 performance, performance. 자, 공연. 그 다음에 자, 품사는 여러 가지로 베리에이션이 좀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동사로는 뭐라고 할까요? perform이라고 하겠죠? perform 하면은 공연하다. 다행히 강세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같은 어원 내에서 여러분들 품사가 달라진다고 해서 강세가 항상 똑같지만은 않아요. 그것도 유의하셔야 되는데 비슷하게 생긴 단어라고 해서 강세 규칙이 똑같다라는 일단 편견을 버리고 가셔야 돼요. 품사에 따라서 강세 규칙이 이동하는 단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그 점은 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conference는 이제 비즈니스 회의죠. conference, conference. 자, 앞에 이름절 강세요. conference, conference, conference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도 제가 발음 강좌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모음들이요. 모음들 보이시나요? 자, 뒤에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자, 모음들이 강세가 안 들어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약화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래서 전부 다 슈아 발음으로 으 소리가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으는 강세를 살리는 소리일까요? 아니면은 죽이는 소리일까요? 자, 죽이는 소리에 가깝겠죠? 자, 우리가 약간 화났을 때 어금니 깍 깨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강세가 없는 자, 나머지 모음들은 전부 다 모음을 약화시켜서 으 소리를 섞어서 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conference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conference가 되겠죠? conference.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단어들이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자, 얘도요. annual. 자, 얘는 정타로 에 소리가 나야 돼요. 왜냐하면 강세가 있는 애기 때문이요. annual, annual. 자, 연례의라는 거죠. 행사 이름이 되게 거창하게 이제 앞에 뭔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수식어가 붙어 있거나 몇 번째라는 뭐 횟수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뭐 연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자, 연례 요거는 그냥 필수로 외워버리세요. 여러분들 행사 앞에 거의 항상 붙어 있어요. 무슨 연례 진행되는 행사이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annual, annual.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workshop. 자, 워크숍도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외래어 중에 하나이죠. 아무도 workshop이라고 읽으셨던 분은 없으셨을 거예요. 저 역시 한국 사람과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자, 영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으셔야 될까? 이름절의 강세를 주세요. workshop. workshop. 자, 아무데나 주시면 안 돼요. 랜덤하게 workshop 뒤에다 주시는 게 아니라 자, 정해져 있다 그랬었죠? 주강세가 이름절에 workshop 하시면 됩니다. workshop. 자, 우리가 알고 있는 workshop. 비즈니스 행사 중에 하나이고요. 자, 이 모든 행사들을 결국에는 이벤트라 그러죠. 자, 이벤트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이름절에 강세를 주는 황당한 실수를 많이 해요. 자, 이벤트. 자, 이건 영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벤트가 아니라 이벤트. 자, 이게 영어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벤트. 이벤트. 자, 이벤트라는 말은 없어. 영어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채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음이 구리네? 이렇게 해서 감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사하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감점을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벤트. 자, 행사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벤트. 이벤트. 자, 뒤쪽에. 자, V 할 때도 발음 좀 신경 써주세요. 이벤트. 입술끼리 부딪히면 안 되고 자, V는 순치음이죠. 순치음이 뭐예요? 윗니를 사용해야 되는 발음이잖아요. 윗니가 아래 밑술에 반드시 닿으셔야 돼요. 아무리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이벤트. 이벤트. 자, 저처럼요. 저 윗니에 닿는 거 보이시죠? 윗니가 아래 입술에 닿는 거 보세요. 한번 다시 이벤트. 이벤트. 자, 그 다음에 자, 세미나. 세미나도 앞에를 좀 세게 된 소리로 하셔야 돼요. 세미나예요. 세미나. 세미나가 아니고 세미나. seminar. 자, 얘도 무인 이유는 뒤에 이제 모음이 약화됐기 때문이죠. 세미나보다는 seminar에 가까워요. 실제로도요. seminar, seminar. 그 다음에 자, 상. 뭐 직원들한테 뭐 행사에서 상을 준다라고 그 만찬회에서 소개를 할 때 award. 자, 얘도 뒤쪽이에요. award. award 아니고 award. award. 자, 그리고 자, 관리할 때 management.
management. 자, MENT에다가 유난히 힘을 많이 실으신 분들이 있는데 management 아니에요. MENT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전미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자, 실제로 의미가 있는 부분에다가 강세를 줘야 되겠죠? 대부분의 영어 단어들의 어떤 그 강세 규칙들이 그래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분에다 주시면 돼요. management가 아니고 management. management. 자, 이름절 강세. 자, 그리고 오락거리, 영거리는 entertainment 하면 돼요. entertainment. 자, 저 단어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좀 유명 인사분들이 이제 소속돼 있는 기획사를 우리가 일컬을 때 많이 쓰는 명사인데, 자, 실제로 영어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잘 안 쓰이고요. 뭔가 즐길 수 있는 만한 거리들이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행사를 소개할 때 행사에 대한 어떤 혜택과 그리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성격에 대해서 소개할 때 많이 나오는 또 단어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어떻게 읽으신다고요? entertainment 하면 되죠? entertainment 아니고 entertainment. entertainment. 자,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 entertainment. entertainment. 자, 그 다음에 자, 소개하다. 어떤 인물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사에서요. 누군가를 소개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의 어떤 뭐 공을 좀 세울 때요. 자, introduce 뒤쪽이야. introduce 아니고 introduce. 자, 얘도 의외이죠? 여러분 대부분 앞으로 생각하셨을 텐데, 자, 뒤가 맞습니다. 뒤쪽에 introduce. 의미는 소개하다 있죠. 자,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외우셔야 돼요. 소리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자, 호텔은 이걸 누가 모르나요 하는데 다 틀려요. 이것도 문장을 제가 들어보면은 대부분 이름절에다 또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호텔 이렇게 해버리는데, 자, 영어에서는 뒤에다가 주는 게 영어예요. 네, 호텔 호텔 아니고 호텔. 자, 해보세요. 근데 호텔은 영어로 호텔 하시면 돼요. 호텔. 앞에는 약화되고 뒤에가 강세. 자, 그다음에 경험 볼게요. 경험이 있다라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experience가 아니죠? 자, 보세요. 나 삐졌어 할 때처럼 삐 소리를 내면 돼요. experience. 경험. 자, 해보실까요? 여러분들도 경험은 영어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experience 하시면 돼요. experience. 자, 3연 잠깐 멈춰놓고 또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실제 지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자,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파트 1에서 보게 될 화면은 자, 이 화면에 가깝죠. 디자인적인 요소 빼면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준비 시간은 45초, 그리고 자, 응답 시간이 45초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요. 45초를 다 활용을 하면 좋습니까? 라고들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 45초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걸 뭐 2번씩 읽으신 분들도 있고, 뭐 하루 종일 한 단어 읽으신 분들이 있는데, 자, 45초는 그냥 우리가 주어진 어떤 그 시간일 뿐이고요. 평균적으로는요. 자, 지문의 길이가 또 다 달라요. 항상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한 25초 정도 맞춰서 읽는 것을 제가 권고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건 나중에 문제야. 지금부터 빨리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단어의 정확도가 더 중요하겠죠. 하나하나 제대로 그 단어의 의미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 그 여부가 더 중요하고요. 스피드는 제가 나중에 개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45초 중에서 25초 정도를 읽는데 실제로 소요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자, 시험화면은 아니에요. 이것도 시험화면이라고 착각하시고 가서 뭐 이거를 색칠되어 있는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계셨는데, 자, 절대 시험화면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강세와 그리고 발음 규칙과 학습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자, 자료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자, 인사 멘트로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자, good morning. 아침 인사와 함께 힘차게 시작이 되는데 인사조는 늘 강세예요. 자, 이거는 뭐 규칙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죠. 인사 자체에서 힘이 좀 들어가죠. 그건 언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아까 한 대로 그대로 읽어보세요. Good morning 하면 되죠. Good morning 하면 감점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인사조차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자, 인지를 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Good morning. Good morning. 자, 그리고 and welcome. 자, welcome도 인사조에 해당이 되죠. 자, 얘도 강세인데 이름절 강세였었고요. Welcome to the third session. 자, 세 번째 세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사 이름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앞에 뭔가 복잡하게 수식어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랬었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숫자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이제 기초적인 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third는 자, 서수이고요.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뭘까? th 발음을 s음가로 구분할 수 있는지, 자, 그게 아닐까 싶어요. 자, third는 너무 심했어요. third가 아니라 자, third 할 때는 치간음이죠. 혀가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저랑 마주쳤을 때 혀가 서로 보여야지 정상입니다. 자, 해볼까요? 세 번째, third. third 아니고 third.
the third session. 자, 영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the third session. The third session. 자, 세 번째 세션이래요. 자, 뭐에 대한 세 번째 세션이냐면은 of our communications workshop series라고 돼 있죠. 자, 행사 이름이 상당히 긴데 communications은 뭐 통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communications. 강세가 지금 두 가지가 찍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빼먹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자, 이쪽이에요. communications. communications. 자, 요거는 이제 규칙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편법이 아니라 원래 강세 규칙 중에 하나인데 전미사가 아니면 tion으로 끝나는 명사일 때는 그 직전 음절에 보통 주강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단어들은 앞으로 항상 여기다가 강세를 주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뭐 잘 쓰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 information이라는 단어 있죠? 자, 이게 또 tion으로 끝나네요. 그러면 어디다 주셔야 돼요? 그 직전 음절에 information 하면 된다는 거네요. information. 아무 데나 여러분들 삘 꽂히는 데다 주시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앞에는 왜 색칠이 돼 있냐면요. 얘는 약강세예요. 약강세라는 건 강세를 약하게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약강세랑 주강세가 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음절의 개수가 좀 많아질 때 다음절 단어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다음절 단어라는 것은 음절의 개수가 3개 이상일 때요. 보통 그럴 때 앞쪽에 약강세가 오고 뒤쪽에 주강세가 오는 단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다가 일단 있으면 돼요. 약강세 힘들다. 그럼 주강세라도 지키세요. communications. 그 다음에 자, workshop series. workshop 할 때도 이름절이었고 series라는 단어 할 때 제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데 자, C예요. C. 시리즈가 아니야. C. 된소리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욕하실 때 실력 발휘를 좀 하시면 돼요. 자, C 해보세요. C. series. 자, 그 다음에 자, 지난주에 자, 뭔가를 또 했었나 봐요. 이 행사에서 last week 지난주에 we covered. 자, covered 하면은 뭐 덮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세션을 이제 다뤘다 아니면은 과정을 거쳤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We covered business writing. 자, 비즈니스 라이팅이라는 것을 다룬 적이 있대요. 지난 강의 때요. 지난 행사 때요. 자, 그럼 두 번째는 media strategies라고 되어 있네요. media strategies. 자, 미디어에 관한 전략들. 자, 전략 발음 어렵죠? 근데 strategies. 강세가 앞쪽이에요. 이 단어 내에서는 strategies, media strategies.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요소는 뭔가요? telephone skills라고 돼 있죠? telephone skills. 전화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다뤘었나 봐요. 자, 세 가지인가 보이세요? 자, 어떻게 세 가지였었죠? 자, 숫자를 좀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썼고, 자, 두 번째, 그리고 자, 세 번째 여기 있네요. 자, 세 가지가 이제 나열되는 문장 구조 있죠? 요거는 파트 1에서 역시 여러분들이 또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자, 필수 관문 중에 하나인데 자, 1번 내지는 2번 문제. 파트 1이 총 2문제가 출제되잖아요. 둘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나오게끔 돼 있는 자, 문장 구조입니다. 어떤 문장 구조라고요? 세 가지 요소가 열거되는 열거형 문장 구조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영어답게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저만의 팁이 아니고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자, A, B, C 각각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에다 강세를 주셔야지 바로 구역 설정이 됩니다. 자, 누구 입장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요. 자, 여기다가 앞에다 강세를 줌으로써 이만큼이 하나의 묶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라이팅 하면 너무 늦은 거예요. 자, 비즈니스 라이팅 이름절에 비즈니스 라이팅 첫 번째 단어 있잖아요. business writing. 그 다음에 자, media strategies. 둘 중에는 어디다 줘야 될까요? 당연히 media에 줘야겠죠. 왜냐하면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media strategies. 자, 그리고 세 번째도 텔레폰과 스킬 중에 어느 단어? 내가 마음에 드는 단어가 아니라 자, 앞쪽 그냥 규칙은 정해져 있다 그랬었죠. telephone skills 하면 되겠네요. telephone skills. 자, 그렇게 했을 때 구역 설정도 되지만요.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영어에 가장 맞는 이상적인 억양이라는 게 형성되게끔 돼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억양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그 발음 강의에서도 마찬가지고 억양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자, 누군가가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그렇거든요. 이거를 뭐 음악처럼 이걸 도로 읽으시고 이건 약간 라처럼 읽으시고 이건 파처럼 읽어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억양이라는 것은 올바른 단어들의 내용어에다가 적재적소에 여러분들 강세를 주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어떤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해드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강세를 잘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발화를 하는 순간에 그에 맞는 플로우를 한번 스스로 타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우리가 파도를 타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강세를 줬을 때 어떤 억양법이 형성이 되는지 한번 자,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저만의 어떤 억양이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 플로우를 타고 읽으시면 돼요.
자, 저 먼저 읽어볼게요. Last week, we covered business writing, media strategies, and telephone skills. 자, 어때요? 세 가지 요소가 뭔지 귀에 쏙쏙 들리시죠? 발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요. 강세를 잘 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 올바른 억양법에 맞게끔 읽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장. In today's session. 자, 오늘의 세션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today 할 때도 여러분들 뒤에네요. today 아니고요. today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today 아니고 today 뒤쪽이죠. today. In today's session. 그 다음에 자, 오늘 다루게 될 제목인가 봐요. 따옴표 안에 있는 거 보니까 The art of effective negotiation 이라고 돼 있죠. The art of effective negotiation. 자, effective는 많이 쓰는 형용사 중에 하나이고요. 자, 우리가 앞으로도 쓰게 될 형용사 중에 하나인데 뒤쪽의 강세입니다. 이음절이에요. effective 아니고 effective. effective. 자, 효과 할 때도 뒤쪽이에요. effect. effect. 자, 이거 외우시기 힘들면은 효과라는 것이 어떤 일 뒤에 나타나는 게 효과잖아요. 마치 결과처럼요. 그래서 자, 뒤에 강세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뒤에 강세. 효과는 뒤에 나타나니까 뒤에 강세. effective. effective. 그리고 자, 뒤에는 협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죠. 자, 얘도요. 여러분들 네라고 분명히 읽으셨을 텐데 네가 아닙니다. 자, 뭐라고 읽어야 될까? 니라고 읽으시는 게 맞아. 니가 가라 하와이 할 때처럼 negotiation. negotiation. 자, 역시 션으로 전미사가 자 끝나는 단어이죠. 그러면은 그 직전 음절에 강세를 줘야죠. 주강세를요. negotiation. negotiation. 앞에 있는 것은 약강세가 되겠죠. 자, 거의 다 왔네요. 그리고 자, 근데 이 제목이 The Art of Effective Negotiation 하면 해석을 했을 때 효과적인 협상에 대한 기술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걸 독해 시간도 아닌데 왜 우리가 해석을 굳이 해야 되냐면은 발화자의 태도에서 그 지문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다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너무 소리를 내는 방법에만 치중하셔서 자꾸 학습하시게 되냐면은 뭐 영어 학습에도 물론 도움이 안 되는데 채점자들은 그 순간순간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최소한의 해석은 해보려고 해보세요. 내가 최소한 무엇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라는 뜻이에요. 한 단어 다 의미를 알 필요는 없지만 The art of effective negotiation. 효과적인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협상에 대한 자, 기술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자, art가 꼭 예술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술, 자, 그리기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에 대한 전술이 있죠. 전략법과 기술도 자, ar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그 기술을 알려주겠다, 전수해주겠다라는 이제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you will learn to apply. 자, you will learn 할 때도 이게 발음이 르와 약간 여러분들 러 사이의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른도 아니고 런도 아니고 learn. 자, 그리고 혀가 윗니를 밀어내고 있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L음가로 시작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learn. 자, 이 뛰다 할 때 우리 run 있잖아요. 요것처럼만 안 들리게 하셔도 반은 성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R과 L을 여러분들 지금 구분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run은 혀가 윗니에서 떨어져야 되죠. 뛰다 할 때 run. 자, 이게 뛰다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하다, 배우다는 learn. 혀가 윗니를 밀어야죠. 다시 learn. 자, 학습하고 배우다. 자, 무엇을 학습할 것이래요? Apply the skills that we have covered last week라고 돼 있죠. 지난주에 학습하셨던, 다뤘었던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래요. 자, skills 할 때도 여러분들 끼리요, 낄. 자, S 뒤에 여러분들 PTK 나오면은 K 나오면 다 여러분 된소리예요. 낄낄거리다, 웃다 할 때처럼 skills예요. skills.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도 어떻게 읽어요? sky가 아니고 sky라고 읽어야 되죠. 까마귀 할 때처럼 sky. 자, 이런 규칙들을 알아놓으시면은 나중에 스스로 읽기가 되게 수월해집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리 원칙들을요. skills that we have covered last week. 자, 주의사항이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 자, have covered 하면 이거는 이제 시제상 have가 아니라 조동사잖아요.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제 앞에 have가 있는 건 have는 조동사도 있고 일반 동사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일반 동사 할 때는 강세를 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용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동사라는 게 여러분들 큰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자체가 여러분들 동사를 도와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 큰 의미는 없고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세를 주시면 안 되는 대표적인 자, 기능어 중에 하나가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강세를 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역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세 틀렸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일반 동사로서 읽었구나 라고 자,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큰일 나겠죠? 이게 조동사가 일반 동사가 두 개가 한꺼번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강세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세를 어디에 주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와 그리고 품사가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 잘 맞춰서 읽어주셔야 되겠죠? 자, last week 하면 지난주라는 의미고요. last와 week는 묶어서 읽으셔야죠. 자, 모든 단어들이 마찬가지예요. 수식어와 수식을 받는 단어들이 있죠. 자, 그들은 항상 묶으셔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처리를 하셔야지 비로소 그 문장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완벽하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이 그 지문을 읽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규칙들과 스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리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 지문 또 이어서 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공연 안내문이에요. 자, 공연 안내문이라는 것은 제가 뭐 미리 읽어놨기 때문에 저도 알 수 있는 건데, 자, 요 단어를 보셨으면 여러분들 사실 인지를 하셨어야 됐어요. 자, performance. 아까 앞에서 단어 학습할 때 우리가 했었던 단어네요. performance. 공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performance. 이음절에 performance. 좀 오버하셔도 돼요. 틀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차라리 오버해서 좀 길게 하시는 게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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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ormance. 자, 공연. 자, 시작은 역시 인사와 함께 시작이 되네요. 자, welcome. 자, 환영과 함께 힘차게 시작을 해주시고요. Welcome to the South Bank Theater라고 돼 있죠. South Bank Theater. 자, bank theater. 은행이 아니라 고유명사예요. 자, 고유명사인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자, 이거 대문자 처리돼 있잖아요. 대문자 처리돼 있으면은 일반 명사 앞에 있으면은 그 일반 명사의 어떤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극장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뭐 CGV 극장, 메가박스 극장, 뭐 시네마, 롯데 시네마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자, 이들도 뭔가 이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고유명사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유명사를 읽는데 좀 이제 불필요하게 힘을 많이 쏟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유명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가끔 틀리게 읽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고유명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뭐 지명의 이름이라든지 저도 익숙하지 않은 처음 들어보는 것들은 좀 버벅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 일반 명사가 훨씬 더 중요하죠. 고유명사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정하셔서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강세를 줄 안다는 사실만 보여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강세를 왜 줘야 돼요? 명사도 내용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내용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얘는 틀리면 감점이에요. theater, 극장,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theater, theater. 자, 난리 났어요. 자, TH에 뒤에 T가 생략되는 것까지. 자, T는 왜 없어지나요? U마가 왜 되죠? 얘는 모음 사이에 있기 때문이죠. 강세가 앞에 왔고 모음 사이에 T가 있을 때 자, 리을로 전환되는 현상을 여기 설타는 현상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theater가 아니고 theater가 맞아요. theater. Welcome to the South Bank Theater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oday가 아니고 today인 것처럼 자, 오늘 밤도 자, 뒤쪽이에요. 여러분들 그 콤보로 외워버리죠. 3 콤보. 오늘 밤, 내일 요 세 가지 콤보 있죠. 전부 다 뒤에 강세라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앞에가 그래서 뭐로 시작할까요? t에 가깝겠네요. 강세가 약화되잖아요. 모음이 약화돼서 tonight 아니고 tonight. tonight. 자, 전혀 이상하지 않죠? 제가 읽었을 때 tonight. 자, 그래서 앞에 t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you can enjoy. 자, enjoy라는 단어는 이제 강세도 문제인데 발음이 이게 또 여러분들이 Z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다 힘을 줘가지고 알파벳 Z처럼 하시는데 알파벳 Z 아니에요. 그냥 우리말 자음 지읒이랑 똑같이 발음하시면 돼요. enjoy예요. 편하게 enjoy. enjoy가 아니고 enjoy. enjoy 앞에는 in이죠. enjoy 하면 안 되고 enjoy, enjoy. 자, 무엇을 즐길 수 있대요? amazing performance라고 돼 있네요. amazing performance. amazing performance. 자, amazing이 자, 대단한 근사하다, 엄청나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실 텐데 performance를 수식하는 지금 형용사로서 사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강세를 이쪽에다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공연보다는 항상 수식어의 강세예요. 수식어가 자, 수식을 받는 단어와 함께 있을 때 제일 앞 단어. 영어에선 구동사 빼고는 전부 다 앞에 있는 단어에 우선 강세를 주시면 돼요. 되게 단순하죠? 어떤 뭐 수학처럼 뭐 복잡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항상 앞 단어에 amazing performance. amazing performance, amazing. 그리고 amazing 자체가 강화형용사잖아요. 강화형용사라는 게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강한 것들을 강화형용사라 그러죠. 이런 것들은 강세를 못 줬을 때 여러분들이 이 amazing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다라는 또 느낌을 주게 돼요.
자, 의미가 장난 아니다라는 뜻인데 여기다 강세를 안 주면 이상하죠. Amazing performance 이렇게 하면 안 되고 amazing performance, 장난 아닌 공연입니다. Amazing performance. 자, 이건 시험에서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더 크게 효과를 발휘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되는 단어들을 이해했다라는 것은 비록 강세로 증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강세로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세요. 나도 이 단어를 알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amazing performance. 그 다음에 자, 뒤에 볼까요? with contemporary music이라고 돼 있죠. contemporary music. 자, 이거는 뭐 빈출 단어는 아닌데 뭐 일부러 틀리게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contemporary 하면은 알아두세요. 근데 현대 음악이라는 뜻이죠. contemporary music, contemporary music, contemporary music. 자, 얘는 여러분 필수 단어예요. musicians.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일컫는 단어가 총 3가지로 출제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뭐 크게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 경우의 수 말씀드릴게요. musicians. 자, 지금 해당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musicians. 공연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음악가들. musicians. 자, musician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외래어를 읽을 때는 musicians가 아니고 musicians. musician. 자, 이음절 강세 단어입니다. 자, musicians.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하는 김에 다 볼까요? 자, musicians 외에 자, band라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들? band 하면은 명사로 써요. 명사로서는 이거는 음악을 하는 그 밴드를 얘기하는 거죠. 자, 밴드부 할 때처럼 band. 자, 얘도 길게 읽어야 되지. 이거 짧게 읽으면 자, 뭐처럼 들릴까? 동사 band처럼 들려요. 자, 구부린다. 랑 자, 의미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 차이는 여러분들 입에 달려있다 그랬었죠. 강세를 길게 줌으로써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밴드, 공연하는 사람들 뭐라 하신다고요? band, 길게 band, 저랑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을 목소리가 아니라 자, 길이가요. band, band. 그 다음에 자, 구부리다, 동사로는 band. 많이 다르죠? 자, 구부리다 다시 band. 그 다음에 자, 음악하는 밴드는 band. 자, 길게. 자,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perform이라는 그 어원을 이제 이용해서 performer. 자, 공연을 하는 자들을 이제 performer라고 해서 ER이 붙으면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performer. 자, 얘도 강세가 이음절이에요. perform 했던 것처럼 performer, 공연자들, 공연하는 사람들, performer, musicians, band. 자, 이 3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공연 안내문에 한해서요. 자, 이 사람들이 뭘 할 예정이냐면요. 자, 이런 이제 관용구나 아니면 수건 같은 것들은 빨리빨리 여러분들 담아두셔야 돼요. take the stage. take the stage. 관용구나 아니면 수거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면은 뭐 단기간에 이것도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못하면 자꾸 그 발화에 있어서 자신감이 여러분들 떨어지고 여러분들 심리적인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그때그때 나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차분하게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몰랐으면 지금 이 순간 알고 가면 되죠. take the stage. take the stage. 자, 이거는 무대를 빼앗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대에 올라서다라는 뜻이죠. 물론 go up to the stage라고 돼요. 그건 이제 약간 직관적인 표현으로 무대에 올라서는 어떤 행위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take the stage도 자, 무대에 서다, 무대에 오르다. 어떤 가수가 무대에 오르다 take the stage. take the stage. 자, stage도 여러분들 발음이 stage가 아니에요. 자, G는 이것도 발음 강의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무성음이죠. 자, 무성음이라는 건 성대를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G가 아니고 생쥐할 때 G가 아니고 자, 추. 영어로는 약간 CH처럼 읽으시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CH. 자, stage 아니고 stage. stage. 무대, stage. 모든 단어가 다 마찬가지예요. G로 끝나는 단어들은 CH로 끝나는 것처럼 읽어주시면 돼요. 앞으로도요. 자, 그 다음에 so, please turn off. 자, 갑자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느 안내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약간 이렇게 행사에 방해되는 요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이제 뭐 잔소리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비유적으로 자, turn off 하면은 끄다라는 의미야. 끄다. 자, 근데 얘는 뒤에 강세가 들어가는 게 보이세요? 자, 왜일까요? 동사이기 때문이죠. 구동사. 자, 구동사의 생김새는 우선 일반 동사와 전치사가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turn off 하면 안 되고 turn off. turn off. 자, 끄세요. 라는 의미에서 자, 뭘 끄라고 할까요? all your cell phone. 자, 뻔하디 뻔한 명사이죠. 전자기기 혹은 자, 휴대폰을 꺼주세요. 라고 자, 늘 반복돼서 출제가 됩니다. 자, all은 의미상 강조어기 때문에 강세요. 강조라는 것도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해석을 해봤을 때 강조하는 의미일 때는 알아서 강세를 넣어주시면 돼요. 모든이라는 거는 의미상 항상 강조를 하게끔 되어 있는 단어잖아요. 모든 휴대폰들을 꺼주세요. cell phones.
자, cell phone. 자, 이쪽에서도 감점이 대거로 이루어지는데 자, 왜냐하면 ph 발음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는 머릿속으로는 아마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ph 뭐랑 음가 똑같아요? f랑 똑같잖아요. f. 머리로는 알고 계신데 실천들을 안 하세요. 자, phones 그래요. 그냥 귀찮으니까 cell phones 그러는데 phones는 양수음이에요. 양수음이 입술끼리 부딪히는 거죠. 양수음이 아니라 자, f이기 때문에 순치음, 이것도 역시 윗니가 아랫입술에 닿아줘야 돼요. 자, 스스로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휴대폰 할 때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phones 해야 되죠. phones, phones 아니고 phones, cell phones. 자, 언제 거 달래요? Before our show begins 라고 돼 있죠. Before our show begins. 우리의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는 휴대폰을 모조리 꺼주세요. 자, 뭐뭐 이전에라고 할 때도 뒤쪽인 거 보이시나요? 근데 before예요. before 아니고 before. 그리고 시작한다 할 때도 begins 뒤쪽에 begins 이러잖아요. 자, begins 아니고 begins. 자, 좀 주의해야 될 단어네요. 자, 그리고 자, 연결어 있죠. 자, 연결어가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딸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게다가 추가로라는 의미에서 자, in addition이야. 이는 뭐야? 기능어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강세 in addition 아니고 in addition, 자, 게다가 추가로 please be aware that. 자, please be aware 하면 유의해달라라는 의미이죠. please도 의미상 강조어이기 때문에 항상 강세예요. 강조부사어예요. please죠. 요청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부사 중에 하나이잖아요. 제발 뭐뭐 해주세요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위치랑 상관없이 그냥 항상 강세를 주세요. please는 please be aware that shooting videos. 자, 뭔가 또 예사롭지 않은 게 보이는데 자, shooting videos 하면은 동영상을 찍다이죠. 근데 콤마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나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taking pictures. 자, 사진을 찍는 거.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옆에 마저 있네요. with cameras 하면 사진기로 사진 찍는 것을 금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recording the show라고 되어 있는데요. 쇼를 녹화 촬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대요. 자, 총 몇 개요? 세 가지가 나열된 거 보이시죠? 자, 그 세 가지는 앞으로도 영원히 세 가지일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파트 1의 그냥 성격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관문 중에 하나 있었죠? 세 가지를 열거하는 문장 구조를 잘 매끄럽게 읽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애초에 자, 출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대치에 맞게끔 좀 읽어야죠. 자, 첫 번째. 강세 어디다 주셔야 돼요? 둘 중에 앞에 아닌가요? 자, 왜냐면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shooting videos. shooting은 총 쏘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영상을 촬영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shooting videos. 그 다음에 두 번째 taking pictures죠. 역시 앞에 제일 앞 단어가 뭐예요? taking이죠. 찍다라는 의미에서. 자, 카메라 발음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카메라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카메라 이렇게 하는데 카메라가 아니라 cameras예요. 자,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자, cameras인데 왜 의일까요? 뒤에 모음들이 약화되잖아요. 강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cameras가 아니고 cameras 해야 되는 게 맞죠? cameras 해보세요, 여러분들. 카메라 cameras taking pictures with cameras.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recording the show. 자, 얘도 레코딩이 아니에요. 레가 아니라 자, 엄밀히 말하면 얘도 르에 가까워요. 르 정말 찰나의 순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자, 모음이 약화되죠. 레코딩 아니고 recording. 거의 안 들리죠? 앞에 이름절이요. recording the show. 자, 그리고 대문자로 표기는 제가 일부러 해놨어요. 부정어에다가 강세를 못 주면 큰일 나요. 이거는 다른 강세 규칙이랑 조금 스케일이 다른데 자, 부정에다 강세를 못 줬을 때 부정문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의 강세 규칙 중에 하나예요. 부정어에는 늘 강세를 준다. not permitted.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대문자로 표기를 해놨겠어요. 실제 시험에는 대문자로는 표기가 안 되거든요. 자, 알아서 찾으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해석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not permitted. 자,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얘도 조심하시고요. 뭐뭐 안 된다라고 이제 안내사항을 줄 때 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 not permitted예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permitted. 자, permitted 아니고 permitted. 이음절이네요. not permitted. 뭐뭐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아까 뭐가 안 됐었죠? 아까 나열했었던 세 가지가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공연 안내문에 대한 지문을 하나 다뤄봤고요. 자, 그 다음 유형 한번 볼게요. 자, 날씨 안내. 자, 날씨 일기예보가 나오면은 늘 등장하는 단어들이 또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빈출 어휘들은 어떤 기준으로 갖고 왔냐면은 물론 뭐 제가 여러 가지 기출들을 보면서 통계를 낸 거기도 한데 상대적으로 그 응시자들이 취약한 단어들을 다시 반복해서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출제달아도 그렇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잘 읽는 단어들만 내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 단어 있죠? cold.
자, 이 단어는 잘 출제가 안 돼요. 일기예보에서. 왜냐하면 누구나 잘 읽을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cold. 자, 이건 다 아시는데 자,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이런 거 할 때요. cool. 이중모음 처리를 할 수 있는 응시자들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거죠. 자, cool. 이중모음이란 게 뭐야? 모음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cool 하면 안 돼요. 근데 가수 cool 할 때 그 cool 하면 안 되고 자, 길어야 돼요. cool.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을이라고 써놨어요. 이중으로 하시라는 의미에서 cool. cool. 자, 뜻은 시원하다라는 이제 의미죠. 자, 반대로 따뜻하다. 자, 얘도 hot은 잘 안 나와요. 시험에. hot을 누가 못해? hot 하면은 자, 다들 이제 넘어가는데 자, warm. warm. 자, R이란 장애물을 잘 넘겨가셔야 돼요. warm. 자, 의미는 따뜻한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일기예보라는 단어는 그냥 늘 등장하지 않을까요? 어디에서 날씨 안내문에서 등장을 하겠죠. 자, 일기예보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일기예보는 영어로 weather forecast라 그랬죠. weather forecast, weather forecast 전부 다 이름절에 자,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weather forecast. 자, 또 다른 말로 weather report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report는 제가 나올 때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것도 우리가 외래어를 읽을 때 이름절에 보통 강세를 줘요. 레포트 이렇게 하잖아요. 레포트가 아니라 report예요. 르. 자, 왜 이래요? 강세 없으니까 report 약화돼서 weather report. weather report. 자, 둘 다 일기예보라는 자,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온이라는 단어도 이것도 제가 뭐 항상 날씨 예보가 나올 때마다 봤었던 단어 같은데 기온도 이제 주제 연관도가 높은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래서 출제되겠죠. 날씨도 날씨지만 기온에 대해서 항상 자,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읽을 때는 temperature라고 읽으면 돼요. 자, 어렵죠? temperature. 음절의 개수들이 많은 것들이 좀 읽기가 힘들긴 해요. 자, 그래도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강세가 들어가는 음절에는 정타로 모음을 발음해 주셔야 돼. temperature. 나머지는 약간 대충 읽는다는 느낌으로요. 자, 나머지 단어 자체를 대충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 모음이 약화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약간 느낌을 그렇게 대충 읽으라는 거예요. temperature. 그러니까 뭉개지는 느낌으로 temperature, temperature 이렇게 할까 봐서 그래요. 다시 temperature. temperature. 자, 기온. 자, 그리고 날씨의 종류들 몇 가지 좀 더 볼까요? 자, 뇌우. 자, 뇌우를 뭐라고 해요? thunderstorm이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자, 매우 어려운 단어로 제가 하나를 이제 인정하는 바인데 자, TH랑 S가 동시에 나와 있네요. 자, 앞뒤로 달라야 돼요. thunderstorm. thunderstorm. 자, thunderstorm. 둘 다 S처럼 들리면 안 되겠죠? thunder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혀가 저랑 서로 보여야 된다 그랬었죠? thunderstorm. thunder. thunder. 자, TH랑 S를 구분을 못하면 그거는 영어 회화에 있어서 앞으로 평생 그냥 핸디캡으로 달고 사셔야 되는데 그 외국인들도 그 한국어를 공부하실 때 그들만의 어떤 고충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들도 뭐 피읍과 비읍을 나름대로 구분하려고 많이 이제 발음 연습을 하겠죠. 또 뭐 있어요? 지읒과 치읒 발음을 또 구분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할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과일 가게에 갔는데 약간 저기에 외국인들이 과일 가게에 갔는데 아주머니 뭐도 주세요. 그러면은 이해하기 힘들죠. 보도가 아니 포도라고 해야 되지 이해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S로 읽으면은 그 정확한 음가가 아닌 거거든요. 자, TH로 thunderstorm, thunderstorm. 자, 뇌우. 자, 그 다음에 하늘 볼까요? 하늘은 자, skies 복수형으로 쓴 거 보이시죠? 항상 복수형으로 출연하기 때문인데 이게 어떤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저걸 skis 나 혼자 스키 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안 되죠. 스키 타고 있으면 안 되고 자, sky라고 읽으셔야 되는데 얘는 왜 복수를 쓰냐면은 그냥 관용적으로 지역별로 하늘의 어떤 상태가 다 다르다라고 이제 여겨져서 보통 복수를 많이 써요. 단수를 잘 안 써요. 오히려 일기예보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늘이라는 의미로 인지를 하셨으면 어떻게 읽으면 된다고요? skies 하셔야 돼. skies. 뒤에 z 붙은 거 보이시나요? skies. skies. 자, 그 다음에 expect. predict 둘 다 예측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교통 안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날씨 안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다 어떤 추측을 하는 바탕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보도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예측한다라는 동사는 늘 출연을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나오겠죠. expect. 그 다음에 자, 얘가 문제인데 자, 얘 발음이 앞에 근데 pre가 아니에요. 동사인데 앞에 접두사가 pre이다. 그럼 이 소리 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동사일 때. 그래서 애가 아니라 뭐라고요? predict. 예측하다라는 의미로 써요. 자, 예측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들은 둘 다 이음절 강세네요. 그렇게 외우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요. 그냥 두 개를 합쳐서 둘 다 이음절 강세.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이거를 shower라고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샤워는 몸을 씻는 것만 샤워가 아니죠, 여러분들. 소나기도 샤워라고 읽습니다. 똑같이요. 발음 똑같아요. shower,
shower, shower가 아니고 shower. 자, 그리고 형용사 중에서 제가 또 약속드릴 수 있는 자, 빈출 단어 한 가지는 간헐적인이라는 뜻이에요. 100% 출현한다는 게 아니라 자, 많이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헐적인.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날씨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스러울 때를 얘기하는 거죠.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자,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요? 형용사로는 occasional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현실 기상캐스터 분들도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자, 간헐적인이라는 의미에서 자, 뭐라고 한다고요? occasional. 자, 오가 아닌 이유는 강세가 없는 약화된 모음이기 때문이야. 자, 의와 가깝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너무 또 occasional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occasional 아니고 occasional. 거의 들릴랑 말랑하게요. occasional. 자, 의미 간헐적인. 자, 그 다음에 그 방송이기 때문에 후원한다라는 사실이 보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sponsored라고 해야 되죠. 스폰서가 아니라 sponsor, 뻔뻔하다 할 때처럼 sponsor. 제가 S 뒤에 P가 나오면은 된 소리로 쌍비읍처럼 들린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sponsored이죠. sponsored. 그 다음은 자, 선선한 바람이 부는 자, windy는 약간 세게 부는 바람이에요. 조금 약간 기분 나쁜 바람은 windy라 그러고 좀 기분 좋게 선선하게 즐길 수 있는 바람은 뭐라고 할까요? breezy라고 하죠. breezy. 자, 충분히 길게요. 이가 두 개씩이나 있어요. 자기네들의 존재를 인정해달라고 자, 이렇게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거죠. 자, 그럼 인정을 해주세요. breezy. 길게. breezy. 자, 선선한 바람이 부는. 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날씨가 또 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내에서 이제 많이 나온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대표 또 그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역시 뭐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자,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자, 역시 인사로 시작되네요. Hello viewers. 자, viewers은 뭐야? 시청자들이죠. Hello viewers. 자, 여러분들은 기상캐스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자, 이거를 지문 자체를 뭐 밝고 경쾌하게 읽는다라고 해서 점수를 연기력에서 더 주고 그렇진 않아요. 이 연기 시험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영어 말하기 시험이기 때문에 자, 영어를 구사하는 특징에 집중해서 채점을 하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너무 자, 우울하고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라고 인지하게 된 지표가 돼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기왕지사 읽는 거 여러분들 MC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나운서라고 생각하시고 좀 밝은 태도로 읽어주시면은 훨씬 더 긍정적인 역할이 되겠죠. 자, Hello viewers. Hello viewers, it's time for the weekend weather update라고 되어 있네요. 자, weekend weather update. 자, 요만큼이 일기예보의 타이틀이죠. 자, 위켄드는 별 뜻 없어요. 이게 주말에 하는 일기예보라는 뜻이잖아요. 주말에. 그래서 뭐 주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주말이 될 수도 있고요. weather update. 그래서 일기예보를 업데이트라고도 해요. 여러분들. 그 보도 자료 자체를 업데이트, 최신 보도 내용을 업데이트라고 하죠. 얘는 이름절의 강세를 주셔야 됩니다. 이 단어 내에서는요. weekend weather update. weekend weather update. 자, 그리고 예측한다 나오네요. We are predicting. 자, 예측하고 있는 상태래요. 자, 무엇을요? rain. 자, 비를요. this weekend. 자, this는 이것도 기능어잖아요. this도 대명사인데 왜 강세를 주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게 정상인데 this는 지금 여기서는 weekend를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썼기 때문에 자, 예외적으로 강세를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this weekend가 아니고 반대로 this weekend가 맞다는 거죠. 자, 대명사가 어떨 때요?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예외적으로 강세를 줍니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뭔가를 꾸며주고 있을 때 뒤에서 명사가 있을 때 this weekend. 자, 그리고 요일의 강세 on Saturday we will see partly cloudy skies. 자, 콤마가 또 있는 걸 보니까 나열되는 문장 같아요. We will see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이 습관만 고치셨어도 반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기능어의 강세 빼는 건 계속. 제가 이걸 언제까지나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자, 기능어에 알아서 강세 생략하세요. 대명사도 당연히 생략. We will see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누구보다 자신 있게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힘을 은근히 많이 주셔서 읽는데 자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내용어에다 강세를 주셔야 돼요. 자, 뒤에 있는 We will see partly cloudy skies. 자, partly cloudy skies에서 제일 앞 단어가 자, partly죠. 자, 그래서 강세.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요. strong winds. 강풍이 불 예정에 strong winds. 자, strong이 winds를 수식하고 있네요. 그럼 얘의 강세.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occasional showers. 간헐적인 소나기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occasional showers. occasional 간헐적인 소나기. 그 다음에 as Sunday afternoon approaches. approaches은 뭐예요? 어떤 시간이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다가올 때 skies will clear up. 자, skies will clear up. 자, clear up은 구동사니까 뒤에 강세죠. clear up은 뭐예요? 맑게 개인다라는 의미죠.
clean up은 치운다라는 뜻이고요. 청소한다는 뜻이고 clear up 하면은 개인다라는 의미, 갠다. 그 다음에 temperatures, 기온 나왔네요. temperatures. 그리고 뒤에가 s가 붙어있다라는 사실도 인지를 하셨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준비 시간에 꼼꼼히 잘 봐두세요. 너무 소리내는 방법에만 제가 치중하면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단어를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그걸 잘 보고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예, 쪼잔하게 또 구는 게 아니에요. 이제 S, 스 하나 안 한다고 그것도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영어에서 단복수를 구분하는 문법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S가 있으면은 복수처럼 읽으셔야 되죠. temperature 하면 안 돼요. temperatures가 돼야 됩니다. 구분이 되셔야 돼요. temperatures, temperatures. temperatures, 기온 will rise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온이 올라갈 것입니다. 자, rise 할 때도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자, 뭐랑 구분해야 되죠? lies 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자, 거짓말이라고 읽으신 분께는 점수를 드릴 수가 없죠. rise, rise. 오르다, 기온이 상승할 것이다. 자, R과 L을 구분하고 있는지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 자가 판단을 해보세요. 이건 좀 스트레스 받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평생 이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으실 거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상승하다는 rise, 자, rise. 자, 그 다음에 for update throughout the weekend, for update throughout the weekend. 자, updates. 자, 얘도 we랑 다르게 복수형이네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끔 읽으시고요. throughout은 좀 특수한 의미의 전치사이죠. 전치사들은 대개는 철자들이 좀 짧아요. 자, 그런데 자, 이런 특수한 것들은 머릿속에 그때그때 입력을 해두세요. 자, throughout은 뒤쪽 강세요. throughout. 의미는 뭐야? 의미도 알고 학습하셔야죠. 뭐뭐 내내라는 뜻이죠. 뒤에는 보통 시간적인 개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throughout the weekend 하면은 자, 주말 내내. 주말 내내. 자, stay tuned to Channel 7 News라고 되네요. 자, stay tuned도 방송 용어 중에 하나라서 그것도 입력을 해두시면 좋은데 머릿속에 stay tuned 하면은 약간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은 채널 고정해 주세요. 뭐 본방 사수해 주세요. 주파수를 원래는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 거기서 유래된 표현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할 때 쓰는 방송용 전용 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읽는다고요? stay tuned 하시면 돼요. stay tuned가 아니고 tuned예요. to. Stay tuned to Channel 11 News, Channel 7 News. 숫자는 뭐 바뀔 수도 있겠죠? 채널이에요. 근데 채널, TV 채널 할 때 샤넬이라고 또 읽으면 안 되고요. Channel 7 News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우선 저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역시 일기예보이고요. 좀 뭐 반복되는 단어들이 좀 보이시죠? 자, 아침 인사. Good morning, listeners. Good morning, listeners. 자, listeners 하면 이번엔 청취자라는 의미예요. 라디오로도 자, 방송이 이제 보도될 수 있기 때문에 This is your weekly weather forecast. 자, weekly 하면 주간이라는 뜻이죠. weekend은 주말이고요. 그 다음에 on Thursday, you can expect. 자, 또 나왔네요. 예상하다라는 의미에서 예측하다. expect. 자, 무엇을 예측할 수 있대요? 어떤 날씨겠죠? Clouds and warm temperatures. 따뜻한 날씨. warm temperatures, which will be perfect picnic weather. 자, 이것도 하나의 관용구의 성격으로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거는 실제로 일기예보를 진행하는 기상캐스터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관용구인데 날씨가 좀 좋다 싶으면은 항상 요 멘트가 먼저 튀어나오게 되죠. 그들의 입에서 perfect picnic weather, perfect picnic weather. 자, perfect 할 때 이름절이야.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거든요.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역대 응시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셨던 단어들만 제가 각별히 주의하시라는 의미에서 조금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남들이 많이 틀린다는 건 나도 많이 틀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세요. 자, perfect가 아니고 perfect가 맞죠? perfect picnic weather, perfect picnic weather. 자, 그 다음에 by Friday afternoon, though, the temperature will become cooler. 자, cooler. 자, 길게.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길게. cooler. 자, 그 다음은 Sunday will bring occasional winds. 자, 간헐적인 다시 한번 등장했고요. 그 다음 자, 뇌우 thunderstorms. 우리 아까 단어 학습할 때 연습했었던 단어이죠. thunderstorms. 아까 TH 연습 많이 했는데 자, 갈고 닦았던 만큼 제대로 잘 실력 발휘를 해보세요. thunderstorms and heavy snow. 폭설이네요. heavy snow. 자, heavy 왜 강세예요? heavy, 무거워서 강세가 아니고 자, snow를 수식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야. 성격상 수식어에는 전부 다 강세라 했었죠. 앞에 있는 것들. heavy snow. 그래서 세 개를 역시 나열하는 형태의 문장 구조였네요. 자, 일기예보의 두 번째 자,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의 마지막 유형 교통
교통정보 안내문에서 가장 많이 빈출이 됐었던, 출제가 됐었던 대표적인 단어를 보시도록 할 텐데요. 자, 조금 어려워요. 이 단어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데, 자, 우선은 교통정보라고 처음에 본인들이 명시를 하겠죠. 자, 우리가 결국엔 읽어야 되는 단어 traffic update죠. traffic update. traffic update, update, 최신 보도 내용을 자, update라고 한다고 아까 일기예보에서도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속도로는 highway라고 합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highway, highway. 자, 그리고 도로. 자, 도로는 이것도 제가 좀 걱정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자, 얘는 일단은 짐을 실는다라는 의미의 load랑 구분이 되셔야 돼요. 자, R과 A를 왔다 갔다 연습하는 것도 이것도 자, 좋은 훈련이 될 거예요. 자, 도로는 roads. road. 자, 윗니에 여러분들 혀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입천장에서 최대한 혀를 멀게 하려고 해보세요. roads. roads. 그 다음에 자, loads. s를 또 붙여볼까요?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loads 하면은 짐을 실는다라는 동사가 되죠. 아예 의미가 달라요. 품사도 다르고 의미도 달라요. 심지어는. 자, 그래서 달라야 됩니다. 그 소리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라 그랬었죠. roads. roads.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장미랑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데, 자, 장미가 조금 더 장음이에요. 길게. rose, rose. 자, 이게 장미이고요. 도로는 조금 짧게, 비교적 단음으로 roads, roads 하시면 됩니다. 자, 도로도 항상 나오겠죠? 그 도로의 상태를 보도하는 게 교통 안내 방송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공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요거를 제가 외우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교통방송 안내문이 나오면요. 물론 지문은 계속 이제 다양하게 출제가 되지만 나오는 내용들이 항상 똑같아요.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 우리 운전자들이 우회로로 나중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제 유사 내용들이 항상 거의 출제가 돼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공사라는 단어 그 자체와요. 공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작업 명칭들이거든요. 자, 우선 공사는 construction이죠. construction. 자,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construction이 아니에요. construction. construction. 자, 모음 약화돼서 자, 역시 이음절 강세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자, 방송이기 때문에 자, 우회로 친절하게 설명을 또 해줘요. 다들 대체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디렉션을 주기 때문에 자, 우회로라는 단어를 또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자, 앞에 강세이죠. detour, detour. 자, detour가 아니고 detour. detour. 자, 그리고 교체 경로도 의미가 뭐 비슷한 단어 아닐까요? 자,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학습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교체 경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alternate route. alternate route야. alternate 하면 안 돼요. 자, alternate가 아니고 alternate. alternate. 자, 왜 트 넣으신지는 이제 좀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자, 얘도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이 강세가 없기 때문에 약화해서 있는 게 맞죠. 자, 외국인들은 간혹 alternate라고 읽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언제까지나 그들은 영어 자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들은 여기를 정타로 모음을 발음하면서도 강세를 제대로 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 짓을 하는 이유 자체가 강세를 올바른 음절에 주기 위해서 어떤 밟아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발음보다는 강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alternate, alternate route. route 하면 뭐야? 도로란 뜻이죠. 경로. alternate route. alternate route. 자, 그 다음에 수리 작업도 공사에 해당되는 세부 명칭 중에 하나일 텐데 자, repair가 아니고 repair가 맞아요. 뒤쪽이요. repair, repair work, repair work. re가 뭐야 하면 다시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다시 갈아엎는다라는 의미에서 공사와 관련된 작업 명칭들이 많이 앞으로 나올 텐데 re는 다시라는 아주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강세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들은 뒤쪽 강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패턴을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읽으세요. repair work, repair work. 자, 그 다음에 폐쇄를 하겠죠? 무엇을요? 공사를 하면 도로를 폐쇄해야지 사람들이 통행을 안 하죠. 그래서 자, 폐쇄하다, closure, 폐쇄, closure. closer가 아니고 closure, closure. 자, 다음은 자, 통근.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출퇴근하고 아니면은 학생들은 이제 통학하는 것들 commute라 그러죠. commute가 아니고 commute, commute. 뒤에만 강세입니다. 자, 다음에 설비공사. 이런 도로공사들이 결국엔 설비공사에 포함이 되죠. 자, 우리가 utility라는 단어도 외래어로서 많이 써왔기 때문에 자, 이것도 약간 또 문제가 될 텐데 utility가 아니고 자, 뒤쪽이에요. 잘 보세요. utility work. utility work. 자, 이음절에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소리 내보세요. 직접요. utility work. utility work. 자, 그 다음 고려하는 considering. 뭐 우회로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줄 때 나와요. considering,
consider. 자, considering 아니고요. considering. 자, 그리고 얘는 닿는 모음이에요. 좀 짧아야 돼요. considering 하면 안 되고 C 짧게. considering. 자, 고려하는. 그다음에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할 때 congestion. 자, congestion 역시 앞에 모음이 약화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대표 기출 문제들을 잠깐 좀 볼게요. 자, 교통 안내 첫 번째 지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역시 인사와 함께 시작이 되네요. 자, 인사는 항상 힘차게 Good evening, listeners. Good evening, listeners. Time for a nightly traffic report. 자, 심야 교통 방송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처음에 소개가 나온다 그랬었죠. 그게 일기예보면 일기예보, 교통방송이면 교통방송. 그 다음에 자, 운전자들을 drivers라 그랬죠. Drivers are currently facing heavy congestions. 교통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자, facing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마주한다라는 뜻이죠. 얼굴을 마주하다. 그래서 이런 교통 혼잡 자체를 지금 직면하게 된 상태입니다. Around Chermside Stadium이라고 돼 있죠. Around Chermside Stadium. 자, 준비 시간에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는 고유명사들은 어떻게 소리를 내실 건지 다 정해놓으셨어야 된다 그랬었어요. 이때 와서 생각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발화 속도도 늦춰지고 그리고 유창성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결국엔 얼만큼 깔끔하게 이제 읽을 수 있는지의 또 싸움이기 때문에 자, 미리미리 정하세요. 이런 것들은 틀려도 돼요. 발음 틀려도 되는데 일단은 고유명사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강세를 줄 수 있다라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Chermside.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뒤에 나와 있는 일반 명사라 그랬었죠. 일반 명사는 틀리면 안 돼요. Stadium. 경기장 성격의 장소를 stadium이라 그러죠. 스타디움 아니고 stadium입니다. stadium. 자, 그리고 Also, the main streets downtown 하면은 그 시내에 있는 도로들. 그 다음에 나열되네요. 자, 세 가지 나오겠죠. Drain Avenue. 그 다음에 세 번째 and Lakeside Highway. 자, 이 세 가지들이 어땠대요? are all blocked라고 돼 있죠. 자, 의미상 강조는 늘 강세였고요. 그 다음에 blocked 하면은 차단되다라는 의미죠. 차단되다. 자,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뭐라고 하세요? sunblock이라 그러죠. sunblock. block이 기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도로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차단할까요? 늘 내용은 이렇다 그랬었죠. 공사 때문이에요. construction. 공사 때문에 도로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 안 되죠. 알겠죠? 하고 이렇게 치사하게 방송을 끝내는 경우는 없어요. 아주 친절하게 디렉션을 주는데 자, 이런 식으로요. If you are taking these roads, 자, 이런 도로들을 타고 가시는 분들은 please follow the detour signs for alternate routes. 라고 돼 있네요. 자, 우회로 사인에 따라서 교체 경로를 찾아가라 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죠. 두 개는 의미가 똑같아요. detour, alternate routes. 결국엔 돌아서 가야 되는 도로란 뜻이에요. detour, alternate routes. 꼭 나와요. 교통정보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다시 detour. 그 다음에 alternate routes. 자, route의 route가 아니고 routes. 이런 길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볼까요? 자, 역시 자, 우리가 지금 교통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가 돼 있죠. Traffic news for tonight. tonight 할 때 뒤쪽에 자, Washington 할 때 전혀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자, 역시 고유명사라는 것을 대문자 보고 눈치채셨을 거고요. 자, 뒤쪽에 street. 길의 이름이네요. 길의 명칭. Washington Street has partial closures. 라고 돼 있죠. 다 금지시키는 건 아니고요. 통행을 자, partial 부분적으로만 폐쇄할 예정이래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소리가 안 돼. partial이 돼야 돼요. partial이 아니고 partial 부분적으로. 자, 언제 할 거냐면 자, 다음 주고요. next week. 자, next가 week를 수식하는 단어니까 next에 우선 강세를 줘야죠. due to utility work, 설비공사라고 했었죠. 도로공사, 뭐 수도공사, 뭐 가스 배관공사 전부 다 자, 설비공사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설비공사. 좀 어려워요. 단어는 utility work. 그 다음에 자, construction만 공사는 또 나왔네요. construction. 뒤에 근데 crews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요.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 집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댄스 크루만 있는 게 아니라 춤추는 크루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집단으로 무리로 하는 사람들. construction crews. 그래서 공사 작업하신 약간 인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construction crews will be 자, 하게 될 예정이래요. 자, 역시 나열되는 것 같아요. 콤마가 찍혀 있는 걸 보니까 자, 그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repairing. 자, 수리 보수 공사.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removing.
removing. 자, 제가 re가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강세를 안 주는 게 맞다 그랬었죠. 그래서 repairing, removing 하면 안 돼요. 반대로 repairing, 그 다음에 자, 제거하는 것도 removing이죠. removing. 그 다음 자, 세 번째 installing. installing은 설치하는 것. installing underground pipelines. 자, underground은 지하층을 얘기하는 거고 pipelines, 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underground 같은 단어들도 또 제가 이제 그 뭐 규칙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이게 이제 내가 잘 아는 단어가 두 가지가 합쳐져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합성어의 개념으로 under plus ground잖아요. 근데 얘의 어떤 뭐 규칙을 제가 좀 힌트 삼아서 여러분들 설명드리자면은 둘 중에서 근데 앞에 강세를 주는 경우가 명사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90%의 경우 자 명사는 앞쪽 강세, 그 다음에 뒤에 강세를 주는 경우는 보통 동사일 때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때는 그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뭐 찍는 게 좋은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명사일 때는 앞에 강세, 뒤에 동사일 때는 뒤쪽 강세, 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자 얘 명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underground가 아니고 underground일 확률이 높겠네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underground 그리고 자 파이프 플러스 라인이잖아요. 자 그럼 얘도 명사니까 앞쪽에 강세를 주는 게 맞겠죠? pipelines, pipelines가 아니고 pipelines, pipelines.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o avoid delays in the area 라고 돼 있죠. The area 하면은 그 지역, 그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이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Delays 하면 지연이죠. 결국엔 교통 혼잡으로 이어질 만한 요소네요. Delays, delays, delays 아니고 delays, delays. 그 얘도요. Avoid, 자 피한다는 의미에서 avoid, avoid. Drivers should seek out이라고 돼 있어요. 자, out이라는 단어로 설마 여러분들 모를까봐 색칠해 놓진 않았죠. 자, 구동사라는 걸 유의하시라는 의미에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seek out, seek out. 자, 구동사인데 강세를 뒤에다 못 줬다. 그러면은 자, 두 가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 첫 번째, 의미가 달라지거나 두 번째, 품사가 달라지거나.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 동사이면 항상 뒤에다 준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세요. seek out. seek out. 자, 무엇을 찾아 나서야 될까? alternate routes. 당연히 우회로겠죠? alternate routes. alternate routes. 자, 그렇지 않으면은 otherwise they will have to expect a longer commute라고 돼 있네요. 자, 더 긴 통근 시간이 예상됩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도 현강에서 제가 들어보면은 발음이 엉망진창이에요. 자, longer 이렇게 하거든요. longer가 아니에요. long에 가까워요. l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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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er commute. commute. 자, 꼭 앞에가 모음이 약화돼서 크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두세요. 근데 commute 아니고 commute. commute. 얘는 파트 1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올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가 쓰지는 않더라도 문제에서 계속 빈출돼서 출제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꼭 알아두세요. 다시 통근을 뭐라 하신다고요? 통학도 마찬가지고 commute예요. commute. commute. 교통방송과 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단어 중에 또 하나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무려 자, 세 가지 유형을 다루게 된대요. 오늘 보신 세 가지 유형은 자, 역대 몇 년간 제가 통계를 내봤을 때 가장 빈출 유형 중에 자, 세 가지라 그랬었죠. 그래서 오늘 하셨던 것들 소리내서 여러분들 잘 연습을 해보시고요. 나중에 좀 입에 붙었다 싶으면 타이머를 재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하면은 자, 위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학습하실 때는 저랑 같이 이제 밑에 그 색칠되어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혼자서 파이널로 이제 연습하실 때는 자, 위에를 보면서 하시는 게 시험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잘 복습을 해보시고요. 자꾸 소리를 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토익이 아니에요. 토익은 이제 뭐 필기도 많이 하시고 뭐 자꾸 머리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는데 말하기 시험이에요. 토익 스피킹이잖아요. 말하기 시험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소리를 내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꼭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새로운 지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